전투기 수출 국가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KF-X 제3국 해외 수출권 및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에 독자 노선 선포하나?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지난 10월 3일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대한민국의 KF-X가 드디어 시제품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KF-X 투자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어떤 점에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앞으로도 과연 공동개발국으로 발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외신 기사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F-X 블락 1은 외부 무장을 장착하는 스텔시한 4.5세대 전투기로서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 및 네트워크전 능력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KF-X의 가격을 6천만 달러, 한화 700억 내외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국내 언론들 중 일부는 800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국내 언론은 해외 영문판 기사로 KF-X 제작에 들어간 개발비가 8조 원, 양산 비용은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내보냈고, 이를 인용한 외신들은 KF-X의 가격을 1억 3천만 달러, 한화 1450억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도 KF-X의 가격을 1억 3천만 달러, 한화 1450억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은 개발비 8조와 조달비 10조를 합친 프로그램 코스트를 생산 대수인 120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결과입니다. 18조를 120으로 나누면 대략 1450억이라는 근사치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F-35의 금액을 산정하면 F-35도 최소 한화 2천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언론들은 F-35A의 가격을 8천만 달러, 한화 890억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F-35A의 실제 가격은 대당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 코스트와 기체 도입 가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정부, 언론 등이 각자의 계산과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차후 영상에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외신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지분으로 KF-X에 대한 자유로운 제3국 수출권과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응 및 그 결과에 대한 미국 기자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방산업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KF-X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외국 투자국과의 협상 교착으로 인해 뜻밖의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의 거대 방산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주 초 공개한 영상과 일련의 사진에는 KF-X 전투기 1호 시제품이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 담겨 있다. KF-X는 한 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쌍발 엔진 4.5세대 전투기로 향상된 공기 역학적 성능, 늘어난 무장 장착점과 몇 가지 새로운 스텔스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F-16을 스텔스 버전 컨셉으로 재구성한 기차라고 볼 수 있다. KF-X는 또한 대한민국 국내 방산업체가 만든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최초로 생산되는 KF-X 블락 1은 외부 무장을 탑재한 상태로 출하될 예정이지만 이후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업체인 LIG Nex1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추가로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제품은 2021년 4월까지 완성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들어갈 예정인데 대한민국 공군은 2032년까지 무려 120대의 KF-X를 도입할 계획이다. 만약 제반 사항이 대한민국의 야심찬 계획을 따라와 준다면 KF-X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노스롭 F5E와 F4 팬텀2들 뿐만 아니라 F-16 모델의 일부까지도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00년대 KF-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1차 양산분인 KF-X 블락 1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데 대한민국은 약 70억 달러, 한화 8조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다.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KF-X를 양산하는데 160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KF-X 한 대당 비용은 약 1억 3천만 달러, 한화 1,4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신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자면 개발비 8조는 맞지만 양산 비용은 18조가 아닌 10조 원이 맞습니다. 즉 160억 달러는 개발비와 양산비가 합쳐진 프로그램 코스트이지 양산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KF-X 프로젝트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서 도입할 수도 있었던 A사 레이더와 같은 비싼 부품들을 외면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 현저한 재정적, 물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KF-X 프로젝트의 이러한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15억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KF-X 지분을 인도네시아에게 판매했지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0년 8월까지 약 4억 2천만 달러, 한화 5천억 정도의 투자금이 밀려있는 상태이다. 비록 한때 양국 간의 협상은 결렬된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에 합의되었던 본래의 계약 내용은 KF-X 시제품 한 대와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한국의 기술적 조력이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KF-X 재협상에서 논의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불만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KF-X 제3국 수출 허가 조건에 대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KF-X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의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인도네시아가 KF-X를 자유롭게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차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란은 KF-X 기본 소유권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한 국방 소식통이 코리아 타임즈에게 KF-X 사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KF-X의 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양국 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중도 하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예상치 못한 투자 적자가 향후 10년간 120대의 KF-X를 생산하겠다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목표치를 수정하도록 유도할 변수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KF-X 프로그램이 즉각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만약 돈을 전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면 대한민국은 KF-X를 개발할 필요 없이 유사한 장비를 갖춘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외신 기자는 KF-X의 가격을 프로그램 코스트로 계산한 결과인 하나 1450억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코스트이든 순수 기체 도입 가격이든 동일한 잣대로 계산한다면 KF-X 동급 성능의 전투기들 중 KF-X보다 저렴한 기체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기회되는 대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국산 전투기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오히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성 높은 전투기 수출 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 가능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주요 군사 무기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이를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2020년 10월 3일 미국의 국방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KF-X 재협상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인 개발 과정이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가격대 성능비가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2020년 9월 8일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KF-X 시제기 최종 조립과정 돌입 이후 비즈 한국에 게시한 기사의 한 구절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왔던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KF-X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실물로 등장하기 전까지 불과 몇 달이라는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감격스럽고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지만 성급한 마음은 잠시 억누르고 KF-X가 실제 양산되어 일선 공군기지에 배치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생각이었던 제게 김민석 연구위원의 글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김민석 연구위원의 글 일부를 발췌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KF-X는 보수적 설계와 접근 방식으로 철저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이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국책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매우 모범적이고 뛰어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보여준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비 분담 문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철수와 복귀를 반복하고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해외 항공우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된 사업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탈하게 KF-X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실 KF-X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사업 계획을 가졌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부품과 기술을 들여오거나 동급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KF-X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가격과 일정이 크게 어긋날 일이 없으니 정해진 성능과 능력을 발휘할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의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당시 KF-X의 예상 가격은 660억 원인 반면 현재 확정된 KF-X의 가격이 800억 원으로 14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지금이나 2012년이나 KF-X의 예상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KF-X의 장점은 김민석 연구위원도 기사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모험을 배제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건국 사상 최고의 비용이 들어간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세계를 통틀어 봐도 성공한 나라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고도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KF-X와는 정반대로 안정성보다는 모험적인 혁신을 선택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대표가 바로 미국의 F-35입니다. 대신 F-35는 개발비와 조달비 그리고 사업기간이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죠. 2020년 5월 미국 회계감사원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예상한 F-35 개발 비용은 344억 달러, 한화 38조 5천억 정도였는데요. 2019년 수정 발표한 개발비는 573억 달러, 한화 64조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F-35 조달비 또한 원래 예상 금액보다 174조 원이 늘어난 394조 원에 달하고 있죠. 즉, KFX는 이런 비용 일정상의 리스크는 최소화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F-35에 비해 혁신적인 신기술이 도입되지는 못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투기 개발 및 양산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김민석 연구위원은 비용의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해 KFX의 스텔스 성능을 가장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내부 무장창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올라간 만큼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면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서 2명이 아닌 1명이 탑승하는 경공격기 버전도 동시에 개발하려 했으나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이유로 이를 중지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만약 그때 조금의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1인승 경공격기 버전을 개발했더라면 오늘날의 FA-50은 더 많은 연료량과 더 큰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FA-50은 더 뛰어난 가성비의 전투기가 될 수 있었겠죠. 미국의 국방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를 읽으며 이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읽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KFX의 핵심 기술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려는 대한민국이 못내 아쉽고 얄밉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반대로 적용해보면 보통 조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절충교역이라는 형태로 기술을 전수해주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고객은 핵심 기술 이전은 바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해주는 고객이겠죠. 해외 기사를 번역하다가 미국이 자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을 살리기 위해 무려 77조에 가까운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FA-50과 KFX의 성공을 응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이니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방산업에 있어 전투기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대는 한순간을 위해 기나긴 시간을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언제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지 모르는 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개전 후 3, 4일 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아니면 100년 전으로 퇴보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전시 상황에서 부품 수급이 안 되어서 기밀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 교체하려면 수출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국내에서 창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국으로 보내야만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가동시키지 못하는 전투기가 단 한 대라도 생긴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블랙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등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자국의 전투기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감시의 시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들이 곧 그들의 주인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